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예제 3번의 서강대학교 시험 문제와 예제 4번의 국민대학교 수학과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 강의가 좀 길어지긴 할지라도요, 두 번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이 강의가 필요 없는 학생은 그냥 한 강의만 점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강의가 길어져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제 3번의 문제를 볼게요. 주어진 임의 양수 입신원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성립하게 되는 델타가 아닌, 성립하지 않는 델타를 보기 중에 찾으라는 얘기예요. 즉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여기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죠. 얘보다 작은 걸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보다 큰 걸 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걸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객관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보통 이런 유형의 문제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해요. 객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문제는 이 서강대학교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기 이전에는 전부 다 주관식으로만 내는 학교에서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서강대학교에서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걸 봐서 또 다른 대학에서도 충분히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실질적으로 서강대학교 시험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에 국민대학교 수학과하고 나노전자 물리학과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신원 델타는 법의 문제가 객관식으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객관식을 준비하는 학생들 꼭 연대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공부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3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보다시피 선택을 하세요 라는 문제였었군요. 자, 어떻게 선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조금 아까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조금 아까 풀었던 문제와 같은 거예요, 여기. 자, 요거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앞에서 델타를 처음에 1로 놨을 때 아까 여기 있었던 5분의 입실론이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번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번은 조금 아까 풀었던 예제 2번의 1번하고 똑같거든요. 우리는 앞에서 입실론 1로 잡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입실론 2분의 1로 잡고 5분의 1로 잡고 2로 잡고 이렇게 다양하게 잡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앞서 다 풀이를 해놨었습니다만 그래도 배우는 과정이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임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객관식 때 이거 쓸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써볼게요. 델타 2면 x의 점 마이너스 4 이것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존재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앞에서 1번을 했으니까 1번 하지 말고요. 이제 2번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얘를 풀다 보면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x의 점 마이너스 4는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의 곱과 x 플러스 2의 곱 이와 같이 돼요. 여기 보다시피 이쪽이 x 마이너스 2까지는 나왔는데 여기가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델타를 경우에 따라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1번은 했었으니까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뭐야 보니까 델타를 5분의 1로 놓으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델타를 5분의 1로 놓고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델타를 5분의 1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x-2의 크기는 0보다 크다는 건 빼고요. 여기만 계산해 볼게요. 5분의 1. 물론 주관식 답안질 때 이거 0보다 크다는 말 써야 됩니다. 맞았을까요? 이렇게 되고 얘를 풀어서 써보면은 x-2가 5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이 말 때문에 x는 2가 아니란 말을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양변에 2를 더합니다. 요 위에다 쓸게요. 양변에 이제 다 2를 더해요. 그럼 가운데 x 2를 더하니까 여기는 2는 5분의 10이죠. 5분의 10에다 2를 더하니까 5분의 11. 여기는 2를 더하니까 5분의 10에서 5분의 1 빼니까 5분의 9. 그리고 x는 2가 아닙니다. 주관식 답안질 때는 꼭 이렇게 쓰세요. 요거 다 쓰기 바랍니다. 자, 이제 x-2가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2를 더하니까 이렇게 됐고 이번엔 x 플러스 2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다시 양변에 2를 더해요. 그래서 x 플러스 여기서 처음부터 4를 더했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2를 더하니까 2는 2를 5분의 10이죠. 5분의 10에다 11을 더하니까 5분의 10, 21.
5분의 10을 더하니까 5분의 19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크기는 이제 한 번 더 쓸게요. x 마이너스 2의 크기, x 플러스 2의 크기, 그리고 x 플러스 2의 크기는 여기서 부동호가 생깁니다. 5분의 21보다 작다 했고 숫자를 앞에다 쓴 거예요. x 마이너스 2의 크기를 뒤에다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x제곱 마이너스 4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아야 된다 했었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양면에 21분의 5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크기는 21분의 5 입실은 이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이 델타라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이 부분이 지금은 5분의 1로 잡았는데 또 다른 델타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델타와 똑같은 모양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5분의 1이라는 값과 21분의 5 입실론이라는 값 두 개가 생겼어요. 당연히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미니멈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5분의 1과 21분의 5 입실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방법대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깔끔하게 비교가 좋게 됐을 텐데 지금 보기를 보면 오른쪽 끝이 4분의 입실론이라 되어 있어요. 앞서 얘기했죠. 이거보다 작은 입실론을 잡는 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보다 작은 걸 선택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분의 입실론이 이 값보다 작은 값인지 또는 큰 값인지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큰 값이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 더 큰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에서 한쪽을 빼요.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데나 빼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뒤에 게 뺀 게 양수면 앞이 더 큰 거고 음수면 뒤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은 이게 답이 되려면 성립하지 않는 걸 구하랬으니까 성립하는 걸 구하려면 얘보다 얘가 작길 바랍니다. 앞이 뒤보다 작으니까 얘가 음수가 되길 바래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양수 하나면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통분합니다. 84분의 대각선을 곱하니까 21 입실론 마이너스 45 입실론 45 22 입실론 비교하니까 84분의 21 입실론에서 22 입실론 빼니까 1 입실론 양수네요. 입실론 양수였거든요. 입실론 양수였으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4분의 입실론이 21분의 5 입실론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작아야지 되는데 얘보다 작은 건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크니까 결과적으로 2번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답으로 보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에 초점을 맞으면 2번은 성립하지 않았는데 성립하지 않는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나 21분의 5 입실론보다 더 작은 걸 선택하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오히려 큰 걸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성립할 수가 없게 돼요. 성립하는 거에서는 위반되니까 말도 이해됐죠? 성립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이제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다 맞아요. 그러니까 P면 Q에다가 성립하게 되는데 얘는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말도 이해됐죠? 자, 우리는 이제 2번이 그래서 답이란 건 찾았어요. 근데 배우는 과정이니까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은 이번에는 자, 이제 델타를 5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잡은 거잖아요. 똑같이 해봅시다. 3번 델타를 이번에는 2분의 1로 놓겠습니다. 그럼 얘랑 똑같이 합니다. x-2의 크기가 2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돈을 하니까 x-2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그리고 x는 역시 2가 아니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 x 플러스 2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 거치지 말고 한꺼번에 4를 더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2가 됐죠. 4를 더했습니다. 4는 2분의 8, 그러니까 2분의 9. 4를 더하니까 2분의 8, 2분의 7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서 2분의 9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크기는 x 마이너스 2의 크기, x 플러스 2의 크기에 곱과 같고요. x 플러스 2의 크기가 2분의 9보다 작아요. 그래서 2분의 9 이와 같이 되고 숫자니까 먼저 썼어요. x 마이너스 2의 크기, 이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식을 풀어보니까 x 마이너스 2의 크기가 양변의 9분의 2 입실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델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델타가 2분의 1도 되고
9분의 2 입실론도 되니까 역시 얘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미니멈으로 2분의 1과 9분의 2 입실론. 누가 더 작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여기 또 5분의 입실론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비교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비교를 합니다. 누가 더 작을 것인가는 얘기예요. 5분의 입실론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9분의 2 입실론을 빼봐요. 5, 9, 45, 9 입실론, 마이너스 2호 10 입실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45분의 마이너스 입실론. 0보다 작아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앞에 게 더 작았다는 얘기잖아요. 뒤에 게 더 크고. 앞서 얘기했었죠. 이거보다 작은 걸 선택하는 건 상관없다고 했었으니까 아, 얘는 이것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5분의 입실론이 됐으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1번 성립하고 3번 성립하지만 2번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4번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4번 여기 칸이 모자라니까 이걸 지우고 여기다 할게요. 자, 이제 여기 4번 여기 2라 놓고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4번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앞서 했던 것처럼 x-2가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고요. x는 2가 아닙니다. 자, x 플러스 2를 만들기 위해서 한꺼번에 4를 더하면은 4를 더하니까 여기는 4를 더했으니까 4에서 2 빼니까 2가 됐죠. 4를 더하니까 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요. 여기다 4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그대로 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4가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잠시만요. 이거 아까 여기도 확인했었어야 되는군요. 이건 무심코 그 사람이 그냥 써버렸네요. 자, 이제 이거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군요. 아까 선생님이 이걸 쓰다 보니까 여기를 잘못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2를 하고 좌우에 델타 2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0이 돼요. 0과 4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2를 더하면은 이거 x로 써놨군요. 양변에 2를 더하면 일단 하나씩 합시다. 양변에 2를 다 더하면 x는 2를 더하니까 여기가 0이 됐죠. 2를 더하면 0. 그리고 2를 더하니까 여기 4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직도 x는 2가 아니다는 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x는 2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2를 더해버리면 x 플러스 2가 됐죠. 그럼 2를 더하니까 6이 되고 2를 더하면 2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이거 그냥 써도 상관없겠군요. 어차피 여기가 2라면은 2 더하기 4가 되니까 상관없네요. 선생님이 순간 착각을 했군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요게 변해야 될 거라고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x가 만약에 2가 되면은 2 더하기면 4가 될 테니까요. 이거 자체로 충분히 설명이 되니까 그냥 그대로 써도 무방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네요. 자, 이제 아까 여기도 똑같은 거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2가 2하고 6 사이에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2가 2하고 6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2가 최대 6을 넘지 못하니까 6을 먼저 쓸게요.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크기 이렇게 됐고 이 값이 델타보다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죠. 입실론. 따라서 이걸 나눠버리니까 x 마이너스 2의 크기는 6분의 입실론. 6분의 입실론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놓을 때 2로 놨다면 여기 2로 놨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바꿔보면 되겠네요. 얘는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네요. 2로 놨을 때 우리는 나온 결과 6분의 입실론인데 4번 보기는 정확하게 그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보기를 다 확인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부등호 방향이 안 맞는 거 있죠? 그걸 하나 선택하고 그게 나오면 바로 그게 답이니까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이었습니다.